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팔척 귀신. 할아버지 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시간 남짓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농가였는데 저는 그런 시골 분위기가 좋아서 고등학교에 올라가 오토바이를 타게 된 뒤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마다 혼자서 자주 놀러가곤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잘 왔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집에 간 것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직전이었으니 벌써 10년도 넘게 발길을 끄는 셈입니다.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드릴 이야기에 있습니다. 봄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였지만 넓은 툇마루는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아 기분 좋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 탁한 것도 아니고 맑은 것도 아닌 묘하게 어중간한 발음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이유도 없이 목 뒤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싶어 두리번거리다 보니 전에 나무 울타리 위로 모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울타리 위에 놓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자는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더니 울타리가 끊기는 곳에서 한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자는 그 여성이 쓰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성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높이가 약 2m는 됐습니다. 그 울타리 위로 머리가 나오려면 대체 얼마나 키가 큰 여자란 말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그 모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사이 여성은 다시 이동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모자도 함께요. 어느새 그 포포포 소리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원래 키가 큰 여자가 높은 굽의 부추를 신은 거겠지. 아니면 키 큰 남자가 여장을 한 건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방금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엄청 큰 여자를 봤어요. 남자가 여장한 건가? 라고 해도 그래 정도의 반응이었는데 울타리보다 키가 더 컸어요. 모자를 쓰고 있었고 포포포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자 두 분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정말로 순간적으로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 후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얼마나 더 높았냐? 며 할아버지가 화난 얼굴로 질문을 퍼부으셨습니다. 기세에 눌리면서도 대답을 드리니 갑자기 말없이 복도 전화기로 가서 어딘가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미닫이 문이 닫혀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왠지 떨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돌아오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자고 가거라. 아니, 오늘은 보낼 수가 없게 됐다. 도대체 내가 뭘 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일부러 보러 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할멈, 나중 일은 맡기겠소. 나는 K씨를 모셔오겠소. 그 말만 남기고 할아버지는 경트럭을 몰고 어딘가로 나가셨습니다.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팔척 귀신한테 눈이 들어버린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주실 게야.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할머니는 조금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근방에는 팔척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키가 팔척, 약 240cm에 달하는 거대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포포포포라는 이상한 웃음을 낸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로 보이기도 하고 노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농사꾼 차림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모습에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고 머리에 뭔가 쓰고 있으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낸다는 점은 공통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딘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손이 찻잔을 꼭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팔척 귀신은 예로부터 지장보살에 의해 이 지역에 봉인되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마을 경계 4곳에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고 팔척 귀신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어째서인지 한정되어 있어 그 길목마다 봉인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팔척 귀신에게 표적이 되면 며칠 안에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피해가 나온 건 15년 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 그 울타리 너머의 모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옆으로 움직이던 그 흰 모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는 사이 할아버지가 노파 한 분을 모시고 돌아오셨습니다. K씨라는 분이었습니다. 큰일 났구먼. 지금은 이걸 치리고 있어라. K씨는 이렇게 말하며 부적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뭔가 작업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제 곁에 계셨고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오셔서 문을 완전히 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2층으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전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고 그 위에 부적이 붙어 있었으며 방 내 구석에는 소금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 같은 것 위에 작은 불상이 올려져 있었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요강 2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해결하라는 거겠지요. 할아버지가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곧 해가 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할멈도 너를 부르거나 말을 걸지 않는다. 내일 아침 7시가 될 때까지는 절대 나오지 마라. 7시가 되면 네가 먼저 나오라. 집에는 연락해두겠다. K씨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들은 말을 잘 지켜라. 부적도 몸에서 떼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불상 앞에서 빌어라. 끄덕이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괜찮다고 하셔서 켜긴 했지만 머릿속이 텅 빈 채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챙겨주신 주먹밥과 과자도 전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눈을 뜨니 TV에서 심야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하필 이 시간에 깼구나 싶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낮보다 눈에 띄게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정말 누군가 두드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탓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불을 더 세게 쥐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무서워서 TV 볼륨을 올리고 억지로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괜찮냐? 무서우면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된다. 저도 모르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래? 이쪽으로 나와도 된다니까? 할아버지 목소리와 한없이 닮아 있었지만 저건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목덜미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문득 구석에 소금더미를 보니 위쪽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냅다 불상으로 달려가 부적을 꽉 쥐고 살려주세요! 라며 필사적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 그 소리가 들려오더니 창문을 톡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도 서두름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리듬이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훨씬 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 아래에서 손을 뻗어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불쌍해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긴 밤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아침은 왔습니다. 켜놓은 TV에서 어느새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된 시간은 7시 13분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어느 틈에 멈춰 있었습니다. 잠이 든 건지 정신을 잃은 건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소금더미는 더욱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어젯밤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실감으로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계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걱정스러운 얼굴에 할머니와 K씨가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도 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밖에서 얼굴을 내밀며 얼른 차에 타라! 고 재촉하셨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 한 대 세워져 있었고 마당에는 남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승 승합차에 올라타 가운데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조수석에는 K씨가 나머지 자리엔 마당에 있던 남자들이 전부 탔습니다. 사방 8방향이 모두 사람으로 둘러싸인 형태였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50살쯤 보이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큰일이 생겼다. 신경 쓰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라. 우리한테는 안 보이지만 너한테는 보일 테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절대 눈 뜨지 마라. 차량 행렬은 할아버지의 경트럭이 선두, 그 다음에 제가 탄 승합차, 맨 뒤가 아버지가 모는 승용차였습니다. 차들은 시속 20km도 안 될 것 같은 느린 속도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잠시 후 K씨가 치음이 고비다 라고 중얼거리더니 뭔가 주문 같은 걸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적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왜인지 저도 모르게 눈을 살짝 떠버렸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건 하얀 원피스였습니다. 차와 나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큰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는 건가요? 머리는 창문 위에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끄 소리가 나왔습니다. 보지 마라! 옆 사람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을 꽉 감고 부적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툭툭툭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주변에 탄 사람도 짧게 이라든가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 존재가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만큼은 모두에게 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한순간 확 가라앉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K씨의 주문 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리와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K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빠져나왔다. 그때까지 말이 없이 저를 둘러싸고 있던 남자들도 다행이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쥐고 있던 부적에서 손을 살짝 풀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이윽고 차가 길이 넓은 곳에 멈추더니 저는 아버지 차로 옮겨 탔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른 남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동안 K씨가 다가와 부적 좀 보여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아직까지 꽉 쥐고 있던 부적을 펼쳐보니 전체가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하얗던 종이가 그렇게 됐다는 게 어젯밤 그 방 안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나게 했습니다. K씨는 이제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 한동안은 이걸 가지고 다니거라 하며 새 부적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둘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고 온 오토바이는 며칠 뒤 할아버지와 동네분이 직접 갖다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팔척 귀신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 친구 중 하나가 귀신의 표적이 되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귀신의 표적이 된 탓에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승합차에 탔던 남자들은 모두 할아버지 일족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 저와 아주 옅긴 하지만 혈연관계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달린 할아버지, 뒤에서 따라온 아버지도 당연히 혈연이고 조금이라도 팔척 귀신의 눈을 속이기 위해 그런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형제분들은 하룻밤 사이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 혈연이였더라도 바로 모일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밤 그 방에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7명을 바로 모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밤보다 낮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하룻밤 방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도중 최악의 경우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중 한 분이 대신 희생될 각오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 들을 때 목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는 말도 단단히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할아버지와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그날 밤에 저한테 말 거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건 할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시 한번 등줄기를 타고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팔척 귀신의 피해는 성인이 되기 전 어린 사람, 특히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리고 겁에 질린 상태에서 가족의 목소리로 나와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고 마는 거겠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그 일도 조금씩 잊혀져 가던 무렵 말도 안 되는 후일담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팔척 귀신을 봉인하고 있던 지장부사를 누가 부셔버렸다. 그것도 네 집으로 통하는 길에 있었던 것을. 할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셔서 당연히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몸을 못 움직이게 된 뒤로는 절대 오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신이겠지 하고 스스로에게 타 이르면서도 어딘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포포포포 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유명한 팔척 귀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고향에서 내려오는 무서운 귀신과 이런 지장보살 이야기,
그리고 그 귀신을 뿌리치기 위해서 이런 무당 같은 분이 나오시고 그걸 도와주시고 힘을 합세해서 그걸 도망치게 만드는 아주 스릴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